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실제 우리 절집에서 능엄경 공부하시는 분이 참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조계종에서는 사교과로 들어가 있지만은 그것이 그 공부는 시작은 하지만은 끝을 내는 스님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 이제 그 성가대학이나 이런 데서 능엄경 교과에 들어가더라도 처음에 이제 조금만 보여주지 끝까지 공부하시는 분이 적고, 최근에는 그 일기 스님께서 은혜사에 계실 때 한 8년 정도인가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능엄경을 번역하셨고, 또 최근에는 대만의 그 선화화상이라고 한 분이 능엄경 천석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그 책을 다 보고 제가 박사학위 논문 쓸 때도 그걸 많이 읽고 참고도 했고, 능엄경이 우리 그 책 강의 번역할 때도 그 천석을 많이 참고해가지고 밑에 각주를 많이 달아놨습니다. 그분 걸 갖다가 2권에 걸쳐가지고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잘 된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제가 원문을 가지고 공부했기 때문에 따로 특별하게 사보지는, 번역판은 사보지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래전에 번역했던 능엄경은 이름을 세계와 중생이 생긴 내력을 말하다고 이렇게 이제 붙이는데, 요거는 이 능엄경 경전에서 우리 세계가 생긴 내력과 중생이 왜 생기냐, 어떻게 생겨났나를 갖다가 잘 설명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능엄경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 좀 접근하게 좋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름을 그래, 별명을 그래 붙였습니다. 붙여가지고 했는데, 요즘 보면은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발견되고 그래서 계속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이 절집이나 일반 그 학교에서도 건강경이나 원각경도 많이는 강의를 안 합니다만은 그래도 능엄경보다는 공부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능엄경 공부하는 분들이 참 희소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재작년부터인가 고려대학교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소위 스터디 그룹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일주일에 5꼭지씩 그 능엄경에 대해서 계속 올리는데, 지금 오늘 469회 올렸습니다. 거기에 능엄경은 제일 처음에 이제 서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종분이 있고, 유통분이 있고, 이제 모든 경전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좀 써도 되죠? 이게 여기에 이제 견도분이 있는데, 견도분, 수도분, 여태 어떤 데는 이걸 갖다가 과자로 써가 정가분이라고 해놓은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견도분은 그러면 얼른 생각하기에 뭐가 견도분인 것입니까? 우리나라 조계종은
무슨 종이라고 해야 됩니까? 선종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 이제 주로 이제 선종이라 그러죠. 우리 조계의 종은. 조계가 이제 사실은 그 중국의 조계산에서 공부하신 우리 해능대사, 그게 이제 그 이후에 그걸 해가지고 이름도 조계종이라 그러고 조계사라고 하는데 전부 이제 선종인데,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이 한국 불교의 그 대표 이 종단인 이 조계종의 하나의 그 패단은 들어가면은 이 도를 알아차리는, 요 도는, 저기 도는 게는 우리가 도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쉽게 뭐라고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까? 견성. 예, 또 견성은 이제 막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도를 안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안다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도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쉬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떤가를 알아야, 그래야 수도가 가능한 거잖아요. 수행을 하는데 뭘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수행을 하느냐 이거죠.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아차리는 게 바로 견도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걸 우리 사막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거 그러면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 견도부는 부처님의 가르침, 다시 말해서 견성이라는 게 뭔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결국 견성의 자리, 우리 본래 타고난 불성을 보는 거잖아요. 알아차리는 거잖아요. 불성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견성이잖아요. 그 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지름길이다 말이죠. 이것이, 이 도가 불성에 이르게 하는 지름길인데, 이 지름길을 알아야 그 길을 닦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공부해야 될 게, 절에 들어가면은 재행무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억무소주 이생견심이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게 부처님이 가르친 뭔가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네. 지금 건강경에서 이런 주로 이제 말씀은 처음부터 건강경의 제1장의 키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경전의 제일 키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1장에 있거든요. 제1장에. 그러면 건강경 공부 안 하신 분 없죠?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김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만은 다 불교 공부를 깊이 공부했고, 그 유명한 최봉수 교수한테도 공부했고, 그렇기 때문에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많이 쫄아 있거든요. 제 1장의 키포인트는 한지본처잖아요. 한지본처가 뭐예요? 기원정사로 돌아왔다는 그게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거지만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삼남한상에 우리 마음이 뺏겨가지고 본래부터 밝은 그 마음을 알지 못했는데 그 마음을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돌아가는 게 바로 한지본처잖아요. 그 한지본처 하기 위한 그 길을 아는 게 우리 여기서 이야기하는 긴도분입니다. 견도.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나중에 좀 견성에 대해서도 견성이라는 뭔가를 10가지로 여기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 길을 안 후에 그걸 어떻게 닦을 것인가 수도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도만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내 몸에 체화를 해야 되거든. 그건 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지. 예. 그게 이제 정도분 혹은 정가분. 우리가 정득하다 그럴 때,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이 발음이 조금 이래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좀 이 발음이 좀 서툴더라도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정도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능언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씩 해 나가는데, 여기까지 공부를 다 하고 나면은 제 8권에, 그 말씀드리기 전에 견도부는 능언경이 10권으로 되어 있는데 10권 중에 얼마를 차지하냐 하면은 견도분이 1권에서 시작해 가지고 4권 반 정도까지 됩니다. 그런데 실제 능언경은 정확하게 보면은 9권 반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9권 반. 9권 반에서 10권 말까지가 끝까지가 요거는 마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냐 하면은 수행을 하시다가 보면은 이게 눈에 안 보이던 게 보일 수도 있고 귀에 안 들리는 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야, 내가 한 소식 했구나 하는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가고, 그래서 제대로 공부도 안 한 분들이 오도송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님들 앞에 계신데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벌써 사실 그건 우리 현실은 현실대로 받아들여야 되거든. 이게 현실대로 받아들이고 이걸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경에서 이야기하는 마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능언경은 어떻게 보면은 8권에서 끝나버립니다. 끝나가지고 모두 이미 경의 이론까지도 다 말씀하시고 나서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부처님이 다시 자리를 돌려가지고 안한존자로 비롯한 제자들한테 이게 수행을 하다가 보면은 마장에 걸릴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마장을 피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대자대비한 그런 연민심에서 우리가 수행하는 데 일어날 수 있는 마장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50가지 마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온마장, 색, 수상, 행식별로 각 10가지씩의 마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오온마장 중에서 세곤이 가장 말하자면은 극복하기 쉽거든요. 색, 수상, 행식 중에서. 우리 마하반야바라밀다경에 제일 처음에 뭐죠? 간자재 보살이 행심반야 할 때 조견 오온 개공이잖아요. 이게 조견 이게 조견, 오온, 개공은 다 아시죠? 그죠? 그런데 정확하게 뜻은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이라는 걸, 공하다는 말은 뭡니까? 상주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끊임없이 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끊임없이 변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하나도 한 찰나도 불변의 상태에서 있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환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예? 그것이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조견은 뭐예요? 확실하게 알아차리면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뭐죠? 조온, 오온, 개공하면은 도 일체고액, 일체의 고액이 사라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능언경에서 우리가 온 수행하는 데서 보면은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게 색이거든. 색이 공한 거를, 그걸 안 보이는 게 보일 때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 그게 마장이라고요. 그걸 10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데 능언경에서는 이 세 곳만 극복하더라도 한강 위를 그냥 걸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우리 안 미치지잖아요. 안 믿기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은 수온, 상온, 행온, 식온, 이게 이제 단계마다 그게 하는데, 실제 상온에 가서부터는 공부하다 보면은 서양의 심리학 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심리학 공부 안 하신 분들은. 그런데 우리 이게 상온만 제대로 공부해도 초월 심리학보다 더 깊은 공부입니다. 실제 오온 공부만 제대로 하면은, 지금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초월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이 윌바라고, 켄 윌바라고 있는데, 거기 저기 어디고 저 서울 불교 대학원 대학에서는 켄 윌바가 거기 쓴 책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시킵니다. 거기는 심리학, 거기 초월 심리학 공부도 시키고 그걸 하기 때문에. 그분이 강설해 놓은 것보다도 여기서 능언경, 그 중에서도 마장에 대한 공부하고 나면은 그보다 더 깊은 공부가 됩니다. 그리고 능언경에서는 무슨 말씀을 해놨느냐? 너 스스로를 알아차리라 그랬거든요. 그 중에서도 뭐냐? 뭘 어떻게 알아차리냐? 나중에 행운 공부할 때 보면은 네 머리카락이 자라는 걸 갖다가 알아차리라 그랬어요. 지금 어느 날 머리가 길고, 그리고 또 네 손톱이 자라는 것까지도 알아차리라 그랬어요. 내 몸이 변하는 거잖아요. 머리카락이 어느 날 길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걸 알아차렸을 때 우주의 만물이 보인다 그랬어요. 천안통이 되고 천이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스스로에서 답을 찾아야지 외부에서 답을 찾아라 했더니 찾히지 않는다고 부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다 말씀해 놔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능언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시게 되면은 최소한도 정덕은 못할지 모르지만은 그 길은 어렴풋이나마 이렇게 우리 몸에 와닿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능언경 공부를 시작함으로 해가지고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갖다가 마장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에서 나타나는 마장과 그 대치 연구라는 그 논문으로서, 박사학위 논문으로서는 마장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논문 심사 받을 때 선행 논문을 갖다 가져오라 그러는데, 내가 중국 가서 여러 번 가서 뒤지급하고 대만까지 가서, 실제 대만 가가지고 마장 저희 오온 마장에 대해서 스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그걸 사가지고 그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한번 만나자 그래가지고 대만까지 찾아갔어요.
대만까지 찾아가지고 당신의 그 오온마장에 대해서 나오는 책 중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뭐냐 하면은, 이 문수보살님과 부처님과 서로 대화를 해가지고 금강경에 대해서 대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이 금강경, 불설 금강경 논이라고 있는데 우리 고려 대장경에는 없습니다. 신수 대장경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만의 그 스님이 오온마장, 이 능엄경에서 나오는 오온마장에 대한 이 책을 쓰시면서 불설 금강경 논이라고 해놨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시면 뭐예요? 경과 논과 이 소가 다른 게 있잖아요. 그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셨으면 경이 돼야 되잖아요. 스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논이라고 되어 있다. 그것도 이름 자체도 이상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가기 전에 그게 정글을 좀 준비해 달라. 그래가 이제 가가지고 스님 만나 뵙고, 그러니까 야, 한국에서 이렇게 찾아올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 그러면서 설명을 좀 해주더라고요. 그 불설 금강경론은 나부산에서, 나부산이 거기는 보면은 주로 우리 불교 경전도 많습니다. 우리 능엄경을 번역할 때 한 해적 스님인가? 해적 법사인데, 이분이 나부산 쪽에서 절에 계시는 분이었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훌륭하신 스님들의 책도 많지만 도교 서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부산 장경에서 나온 그 논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논 자체를 갖다가 복사본을 내달라고 그랬더니 꼭 그거 받아가야 되겠냐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꼭 근데 그거 받으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받아가야죠. 그랬더만 그냥 오늘 가서 호텔 가서 쉬고 내일 아침에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장이 줄란가 그러면서 갔다가 아침에 가니까 그것도 이제 3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3가지를 복사를 다 해가지고 딱 내놓더라고요. 내놓으면서 가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래가지고 가져와서 제가 어설프게 또 번역을 해가지고 여기 어디 운주사에서 출판을 했는데, 불설 금강경 논이라고 제가 그냥 번역을 해갖고 보냈는데, 운주사에서 문수가 묻고 부처님이 답하다 이래가지고 이게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분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한 걸 통해 가지고 논문을 그걸 쓰고, 논문을 쓰고 나니까 저 자랑을 좀 해야 되나요? 그게 그해 동국대학교에서 학위 논문 중에서 제가 우수 논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도교수가 출판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어떻게 보면은 전부 인용해가지고 저 생각도 조금 넣었지만은, 저 생각을 넣는 것보다는 부처님 말씀을 고스란히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일단 능엄경을 먼저 번역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논문을, 학위 논문을 이 책으로 만들든지 좀 더 보완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 그 학위 논문이니까, 그걸 보완해야 하는 것이 차례인 것 같아가지고, 아직까지 제가 능엄경 공부가 아직 모자라기 때문에 그걸 책을 못 냈습니다. 다행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고려대학교 교수님들, 또 은퇴하신 분 교수님들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16분인가 그래도 매일 그렇게 올리면은 또 답도 오고 서로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행인 거는 동국대학교 젊은 교수 40대 초반에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되는 교수님들이
원래는 6분이 찾아와가지고 능경 강독회를 하고 싶은데 꼭 와서 좀 같이 공부 좀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반가워가지고 한 2년째 지금 2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1회 3시간씩 이래 5분이 지금은 분야를 나누어가지고 연구회가 와서 발표하면은 저는 듣고 있다가 제가 좀 보태고 싶은 거 있으면 보태고 또 질문하면은 제가 답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게 능경 공부가 안 끊기고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게 반가운데 최근에 이제 우리 김 선생님께서 이 능경 강의를 좀 해주시면 어떻겠냐 그러는데 사실 많이 망설여졌습니다. 제가 동국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좀 힘들었고 물론 시간적으로도 좀 힘듭니다. 사실 아까 이사장님께서 이래 저도 돈을 벌어야 먹고 사니까 바쁘게 회사 일을 하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에 쫓기고 짜잔한 회사가 한 100개 됩니다. 그걸 이제 다 아직까지도 저 손이 가야 되니까 오늘도 새벽 6시에 영동 내려갔다가 그 영동 강산하고 공장하고 또 군청 직원들하고 만나고 조금 전에 올라와가지고 후닥닥 샤워하고 그래 쫓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쫓기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강의를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할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고 해가지고 좀 망설여졌지만은 그래도 몇 분이라도 놓으실 수 있다 그래서 저 공부하는 기분으로 앞에 섰습니다. 여기는 뭐 누가 가르치고 누가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탁마한다는 그런 기분으로 이렇게 질문도 좀 많이 해 주시고 나중에 이제 저거는 이제 뭐 이 방법도 서로 의논해야 되겠지만도 이 저 책을 갖다가 쭉 이렇게 강독하면서 거기에서 실제 이 능언경의 이 글자는 보면은 다 이해하는 건데 실제 그거 뜻이 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경전 중에서도 가장 이게 이 변정법적인 전개가 많아요. 정반합, 거기에서 끝나는 게 정반합인가 하면은 다시 정반합 이렇게 나와가지고 처음에 끝까지 안 읽으면은 정도가 아닌게 정도처럼 느껴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헷갈리는 게 능언경 공부할 때 칠처징심. 이 징심이 잘 안 쓰죠, 그죠? 예. 이 징심이라 그러면은 무슨 뜻으로 혹시 이해가 됩니까? 능언경 좀 공부해 보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칠처징심은 다 알거든요. 이 징자는 밝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걸 밝히는 거거든요. 칠처징심에서 많이 걸리더라고요.